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잭 니클라우스 우산 2종 세트,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가 인쇄된 세상에 1,500개밖에 없는 우산을 드립니다. 방사능 제로, 친환경 건강식품 금멸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멸치 500g을 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상품을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맞습니다. 민들레의 머시기라는 노래. 예, 민들레의 난 너에게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민들레. 참. 예.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광고요. 최경화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저는 장애 아동들 중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 아동들에게 예술나눔 봉사를 하고 있는 발레단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착한 발레단이 공연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발레와 성악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있는 크로스오버 코믹 창작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발레 공연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주는 유쾌하고 감동이 있는 코믹 발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초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저녁 8시 공연 창작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티켓 예매 연락처는 010-3262-4802, 010-3262-4802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장애 아동과 탈북 청소년 돕기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광고. 최경화 조합원 신청 광고였어요. 보자. 그래요. 네, 00님 민들레 난 너에게였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노래라고요? 소녀님. 그렇죠. 이 90년대 초반에 유행했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요톱10 1위 곡이었나요? 대학 1학년 때 룸메이트가 노래방만 가면 울면서 불렀다고요? 아, 예. 참,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맨날 같이 울어줄 수도 없고, 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이번 주에 혼자 대구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아직도 전라디언이란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찜질방에서 아주머니들의 전라도 비하도 들었죠.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분들만 그런 거인데도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전 20대 여대생입니다. 마침 광주는 비가 많이 오네요. 괜히 우울해서 같이 울고 싶어요. 참 딱한 일인 거죠. 참. 예? 그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은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그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었던 북부의 공업지대와 흑인 노예가 필요했었던 남부의 농장, 목화농장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대농장주들 간의 이익이 상충되니까 결국은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내에 끝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투 장면을 구경하려고 도시락 싸 들고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게 길어지고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치렀던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인명이 상했었던 그런 특히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갔으니까요.
그 전투에서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이 전술적, 전략적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전투를 계기로 남군의 전력은 크게 악화됩니다. 뭐 그런데 그 KKK단, 그러니까 쿠클럭스 클란이라고 하는 그런 백인 우월 단체 있잖아요. 왜 흰옷 입고 흰 꽃갈 모자 쓰고 흑인들에게 린치를 가거나 죽이고 또 흑인들에게 우호적인 백인들도 린치를 가거나 죽이고 악명 높은 인종차별 단체, 폭력 조직. 이 쿠클럭스 클란 KKK단이 처음 생긴 게 남부였습니다. 남북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상실감을 제어 못한 남부인들 극히 일부가 결성한 거죠. 하지만 그 폐해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포하며. 네.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흑인들은 뭡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려와갖고는 노예가 된 겁니다.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인종차별까지 당하면 이게 뭐냐 이거죠. 가해자는 백인인데 왜 백인이 인종차별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엄밀히 얘기해 봅시다. 엄밀히 얘기해봐요. 전라도는 피해자입니다. 현대사에 있어갖고. 적어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전라도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왜 찜질방에서 전라디언이라는 욕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예? 일베가 뭡니까? 사회에서 솔직히 그 찌질한 이런 양반들이 게시판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욕구를 분출하는 거 아니에요. 찌질함을. 예? 대구의 영남의 서민들이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갖고 전라디언 운운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은 안 돼 하면서 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독일은 지금 전후 수십 년 동안 틈만 나면은 전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그러는데 그러진 못할 망정 악담은 하진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전라도. 단 한 가지만 얘기하죠. 80년 5월만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모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왜? 경상도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전 지역감정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역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게는 당연히 그 방식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경상도 니들이 잘한 게 뭔데? 예? 저는 본 적이 경상북도 영양입니다. 당연히 아버님 경상북도 영양 사람이고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 사람이지만요. 우리 친삼촌들, 주요 친척들 모두 경상도 출신이에요. 구수합니다. 농담도 잘하셔요. 워낙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렵게 산 사람들 중에 왜 개그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려운 그 삶을 개그로 우스갯소리로 풀어낸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삼촌들이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러나 정치 얘기 나오면 참 저는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유머 넘치고 구수하신 이런 분들이 정치 얘기 나오고 전라도 얘기만 나오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상책이죠. 설득을 할 수도 없으니까. 무슨 유전자처럼 깊이 각인된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 속상합니다. 진짜. 지구인님 글들 보니까. 뉴스타파 특종예고 남재준님. 최승우 PD 트윗입니다. 탈북자 조직이 광범위한 여론조작에 동원됐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 비방에 나선 것이 뉴스타파에 새로 포착됐다고요. 엄중한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지금 편집 중입니다. 이것도 아주 못된 지역 감정의 폐해죠. 탈북자 조직이 와갖고는 기껏 남한 기득권에 시다바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예. 남과 북의 기득권들은 전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둘 다 분단을 이용해서 살찌는 세력들입니다. 분단을 이용해서 지역감정 건드려서 살찌는 나쁜 놈들이죠.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정치는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인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참이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북청년당. 해방 이후 냉전시대 맹위를 떨쳤던 한국전쟁기를 통틀어서도. 예, 서북청년단. 그래요. 이북 출신입니다. 선우 뭔가 하는, 선우 종원인가 하는 그런 양반이 대표였다고 하는데, 반공의 이름으로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된다면서 온갖 백색 테러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예. 그들을 무슨 애국주의로 이렇게 포장시키고 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저 게시판에도 보면은 오니까 보수단체 사람들이 지금 진보당에 난입해갖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는데, 툭하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좌빨, 용공, 폭력 조직. 그런데 폭력은 지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요즘에 저렇게. 아주 추악한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 됐든 폭력은 옳지 않은 겁니다. 모든 종류의 전쟁이 옳지 않은 것처럼 모든 종류의 폭력은 옳지 않은 거죠. 다만 가해를 당하고 있을 때 자위 차원으로 맞받아치는 폭력은 당연하죠. 그거는 옹호돼야 됩니다. 안 그럼 맞아 죽으라고? 예. 뭐 그러고 있는 건데, 서북청년단이 우리에게 남긴 나쁜 유산은 아주 많습니다. 이승만 같은 권력자들이 철저히 이용을 했고요. 나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입니다. 이승만은 정말. 예? 반민특위 습격한 것도 그들 계열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김두한 패 같은 그런 깡패들이 빌붙어 갖고는 같이 작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군 준비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운현 선생이 이끌었었던 건준, 그 산하 조직이었던 국군 준비대를 김두한파가 중심이 된 깡패들이 가고 쳐부세요. 그래서 국방경비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국군이 됐는데 이 정통성에 문제가 많은 거죠. 물론 국군 준비대라고 해갖고는 모든 것이 정당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깡패들이 무찌른 다음에 깽판 치고 난 다음에 만주군, 일본군 출신의 주축이 된 국방경비대가 우리나라 국군의 모체가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이런 건데, 신생 독립국가에서는 바로 이런 사설 폭력 집단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옳지 않은 거죠. 예. 갑자기 서북청년단이 생각이 나요. 지금 뉴스타파 이 최승호 PD의 트윗을 보니까 이러는 주제에 말이죠. 정부기관이라는 것이 이따위 짓을 하는 주제에 무슨 예. 담배가게 아가씨나 들어볼까요? 아이고 참네. 노래 제목이 죽입니다. 이상한 나라. 네. 앨리스 앤 더 버드의 이상한 나라 듣고 오셨어요? 담배가게 아가씨. 담배가게 아가씨 하면은 저 군대 시절에 추억담이 있습니다. 동계훈련을 할 때였죠. 상병 시절이었는데 동계훈련 했을 때 각 중대별로 노래 자랑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1등을 하면은 오후 훈련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우리 중대 대표로 나가서 기타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담배가게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중대원들이 오후 훈련을 면제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새끼가 없더라고요, 진짜. 고참 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러고 보니까 그 고참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군대를 늦게 가갖고. 제가 자대 간 다음 며칠 뒤에 저랑 동갑인 병장 하나가 제대를 한 다음부터는 우리 중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병사가 됐었는데, 제대한 다음에 몇몇들과는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 고참들이었지만 나이는 저보다 어린. 제대하자마자 이제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되는 순간 술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먼저 가고 또 기득권이니까 친구로 지내자. 그럼 이제 친구 겸 고참들이 이제 술을 사는 거죠. 근데 고참이란 말도 일본 말에서 났다는 거 그러더라고요. 고상이라고 하는 데서 오래될 고자 쓰는 고상이란 말에서 고참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게시판에 새로 오신 분들 보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BOUCHI님, 네, 부치라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의정부 호원이동에 스위트랜스님, 예, 경기 북부 조합원들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경남 하동군에서 옥정방이대님 오셨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서 별따오기님 오셨고요. 전주 완산구에서 꿀백님 오셨습니다. 성북구 기름 이동에 국민TV 응원 27님께서 가입하셨고요. 인천 남동구 9월 이동에서 써니강님, 남양주시 진저읍 덩치의 꿈 337 오셨습니다. 전자인간 337이 아니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어나더 시드님 오셨습니다. 김포시 양천읍 가헌아빠님 반갑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KKR 365님 반갑습니다. 제가 강남구민 특히 반가워하신다는 거 아시죠? 예. 저 강남구민이거든요. 인천 남동구 9월 1동에서 아까 9월 2동이었는데 마당 깊은 집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천 조합원님들 결석도가 대단히 높기로 유명하죠. 예. 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해주셨어요. 장세동님께서 올려주신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의 트윗 조영래 등 내란 음모죄 1971년 대학생 몇 명이 정권 반대 데모 모의했다고 그냥 내란 음모죄 갖다 붙여 시장을 때린 게 박정희 정권. 5.16 군사 쿠데타로 진짜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이 내란 음모죄라는 죄목을 여기저기 갖다 붙인 적반하장이라니. 또 김대중 등 내란 음모죄 80년에 혹독한 형 받았지만 모두 재심해서 무죄. 정치인들이 장래 내각연단 짠다고 내란 되지 않아요. 내란하려면 전두환 같이 해야 합니다. 군대 동원하여 정권 찬탈 모의하고 구체적 작전을 짜야 내란 음모죄가 정확히 성립한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행인원님, 의도는 알겠으나 경상도 싸자는 것도 일베랑 같은 수준임. 제발 그런 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기 개 흥분하는 것이 그건 일베들이 노리는 거라는 거. 이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죠.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싸잡아가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은 오히려 전라도 사람들에게 미안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몇몇 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상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미안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과격하게 하는 그런 거였죠. 그렇다고 일베에 비유하시는 것은 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가슴을 울리네요. 좀 더 나은 자유를 찾아왔건만 또 다른 기득권의 꼭두가시가 되어야 하는 슬픔. 참 그렇죠. 슬픈 얘기입니다. 탈북자 조직이 그런 일에 시다바리가 되다니 참 그렇습니다. 시운파님께서는 한 청년 일기 출범식 고려대 가셨었어요. 저도 그때 있었죠. 저는 그때 조국과 청춘 서청년 노래단 조국과 청춘 노래회 했었죠. 거기서 노래 불렀습니다. 한 청년 무대에서 마이크 들고 사회도 보고 그 조국과 청춘 무대에서 그랬던 게 바로 저죠. 황토색 개량한복 바지에 흰 티셔츠 입고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참 촌스러운 패션의 극치였죠. 개량한복 바지를 입었으면 윗도리도 개량한복을 입던가 흰 티셔츠를 입었으면 청바지를 입던가 그랬어야지. 진짜 언밸런스 했었어요. 자, 나라꼬리님, 맨정신으론 살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네요.
아주 지랄들 하는 게 이제 희망이 없어 보여요. 대선 때 지고 3일을 울었고 병까지 얻어서 쉬는 중에도 그래도 믿고 참으면서 있었는데 이번 통진당 사건을 보니 이제 참을 수가 없네요. 이민 가고 싶어요, 진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게 이렇게 큰 고통인가요? 우리는 진짜 답이 없어요. 포기하고 자유롭게 남 나라에서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민을 생각하실 거면 주도 면밀하게 오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홧김에 떠나시면 후회하기가 쉬우니까요. 뉴질랜드나 영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에 갔다가 어이없게도 교통사고로 이민 초기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왜?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운전 헷갈려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런 걸 놓치면은 이민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식민지와 분단, 전쟁까지 겪은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물론 부작용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사는 나라 꼴을 만들어내었고,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착실하게, 가끔은 뒤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 예. 그렇게 해서, 대선 때 그렇게 대선이 어이없이 됐지만 이런 대한방송을 만들어서 그것도 협동조합 형태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시민들이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대의 명곡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계시는지, 예, 손병희의 등나무 그늘 아래에서를 듣죠. 길이 없다면 너에게로 가는 길이 없다면 내 몸을 비틀어 너에게로 가리 세상의 모든 길은 뿌리부터 예, 정태춘 선생의 노래였습니다. 일어나라 열사요. 가만있어 봐. 이명박 이름을 파자해서 이렇게 써주신 글이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게시판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예. 안 읽어준다고 삐져서 지우신 거 아니에요? 예. 삐치다. 네. 삐쳐서 저쪽 말로는 삐끼다고 하죠. 예. 삐껴서 예. 저기 아닌가요? 자, 국정원 회체님께서 올려주신 글. 모처럼 국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수사기관당한 일을 했다는 변희재 정미홍 부류의 말에 수긍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남에게 이용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악과 공포를 금할 수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말에 동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남에게 속아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국정원에게 증거를 대라고하는 대신 이석기한테 나와서 해명하라고 하는 정청래의 말이 옳아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무모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장차 당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의심과 혐의를 당신 개인이 두맡아서 해명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한 번밖에 남지 않은 당신의 미래는 사사건건 힘겨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안 되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서 이야기를. 왜냐하면 요즘 국정원의 말을 100%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얘기했으면 그런가라고 했을 텐데 국정원이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거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녹취록은
글로 써 있는 것은 조작이 가능하니까 음성 파일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석기 의원 측이 또 통합진보당에서 절대로 아니다. 속지 마시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말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죠. 희망돌이님, 병희님, 시국이 어수선해서 말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 가을 개편 끝나고 10월 즈음에서 문 PD님과 조합원들이 함께 가을 낭만 여행 한번 떠나요. 서울 경기권이나 지방 등 괜찮고요. 억새불 흐드러지게 피인 가을 산등성에서 국민TV 최고의 가수 병희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싶고 문 PD님의 노래도 듣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개런틴 준비하셨죠? 네. 서울대 한인석 교수의 트윗이 또 왔군요. 60년대부터 80년대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게 100이면 검찰에서 10 또는 20, 법원감은 0에서 10으로 축소. 정치공작, 기관 공명심으로 왜곡 증폭시키고 언론이 덩달아 춤추어 숱한 인권 유린 초래. 근데 재심, 이퀄 무죄 판결들은 과거 정보기관의 악폐를 생생히 증언. 지금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김기춘이에요.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고서 얼마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이고 유신헌법을 초안했던 사람이며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희대의 명언을 초원복국집에서 남기기도 했었고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혐의를 10의 혐의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10으로 발표해버리면 나중에 5나 3으로 줄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100이라고 발표를 해놓으면 10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100%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100명 갖고서는 그 뭐 통신시설 파괴 같은 거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게 참 유치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아니면은 진실을 가장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국정원이 미쳤거나 이석기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국정원이 미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진중권 선생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이며 산하의 오역을 연재하는 산하, 필명 산하 김형민 PD는 몰착을 잡았다고 뜰채를 준비했더니 피라미가 걸려 나오는 꼴이다라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베로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제도 오늘도 이석기로 도배 중인데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거가 중요한 겁니다. 설사 이석기가 진짜 간첩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별개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국정원 댓글 건을 이걸로 묻으려고 하는 정치공작의 냄새가. 은둔자님께서 다시 올려주셨네요. 이명박은 원래 이 면박 얼굴 면자에서 면전에서 꾸짖어 나무람이었는데 면사무소 주사가 이를 가엾게 여겨 이 면박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나서 명박으로 올렸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파자를 해보니까 목자 오사카 벚꽃나무 아래에서 아들 자자 자식으로 태어나 낮이나 밤이나 일월 십자가에 기도하였으나 포 큰 쥐새끼 마냥 촌 마디마다 똥을 싸준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사이에 이명박은 지금 관심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녹자라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를 박박 가려야 될 겁니다. 다시 또 가입하신 분이 계시나요? 세 분. 똑같은 주소인가요, 이분들이? 아닌가요? 주소가 나와 있지 않은 은사시님, 그리고 맥가님, 그리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일동의 우주아빠님.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광국민학교 밑에 태평동에 살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144단지 66호에 살았었죠. 우리 집주인은 교감 선생님이셨고요. 우리는 방 2개로 해서
세를 살았었습니다. 1975년, 76년.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둘 이렇게 살았었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레 촛불은 서울역 광장에서 7시에 밝혀진다고 하죠. 신청곡 뭘 틀까요? 보자.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미치도록 슬픈 밤 나는 죄인이니